예, 현재 상황들 분석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맨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하락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지수는 오른단 말이죠.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그 헤드라인 중에서도 이제 약간씩 개선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뭐 전 세계 자동차 생산률 좀 올라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제 안 좋았다가 기대감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실제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이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지수대를 회복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개파락 직전의 지수대는 회복을 못했지만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고점은 넘어섰습니다. 예. 9,322포인트가 3월의 고점이었는데 지난주 고점이 9,400포인트를 넘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고 코스피 같은 경우 약간 좀 모질랍니다. 2,160포인트였었고 2,120포인트가 그 폭락한 이후에 고점이었는데 아직 뭐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 넘나드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FRB 자산 추이가 또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이 추이를 보면서 한번 6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쭉 올라오다가 각도가 점점 이렇게 옆으로 포물선처럼 좀 기울고 있죠. 네.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빨간 표를 표시한 거는 5월 초 자산 추이거든요. 저 때는 진짜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그걸 다시 5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5월 20일 집계 나온 걸로 보니까 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해서 이게 4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7조 달러를 넘어섰고 FRB 쪽에서 코멘트하기를 이제 향후에는 조금씩 줄여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6월 이후에 지금 채권 발행 일정 등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FRB가 자산 매입을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걸 과연 어떻게 늘어나는 채권을 계속 이제 발행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6월 FOMC 쪽에 가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런 자산 추이를 보면은 지금 상승해 온 거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데 이제 6월 10일에 FOMC 회의 때 어떤 식으로 좀 자산 매입을 증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향후 탄력은 좀 그 6월 10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전부터 그 6월 FOMC 회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탄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또 우리 증시의 어떤 펀더멘털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위쪽이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 아니면 아래쪽을 다시 한번 대비를 해야 되나 여기에는 어느 쪽으로 베팅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6월 FOMC 말고 또 이제 6월에 집계되는 자료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이제 표 하나 가져온 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제가 저걸 이렇게 수치로 하다가 그냥 원본 그대로 퍼왔는데 네. 그래픽이 참 이쁘게 잘 나와요. 이쁘네요. 예. 그래서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쪽에 이렇게 성장률이 마이너스 3으로 뚝 떨어졌다가 내년에 5.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0을요. 근데 내년에 5.8이라고 한다면 저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권역별로 보면은 미국도 5.9가 빠지고 내년에 4.7 뭐 이런 식이고 뭐 권역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있어도 이 절대값에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은 뭐 평균치가 2년치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 한 번 저렇게 망가지면은 그걸 완전히 회복을 하기는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저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로 얼마나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 대해서 저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 방송 연초에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면 뭐 우리 경기 선행지수 돌아서 가지고 대세 상승 간다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이 대선 지나면서요. 1월 말 예. 뭐 그랬죠. 그러다 코로나 뻥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걸 제외하면은
내년부터 대선 지나면서 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저 맨 왼쪽에, 맨 오른쪽에 이머징 쪽은 마이너스로 가지도 않아요. 네. 올해 보더라도. 네. 물론 이게 4월 말에 IMF에서 나온 건데 저게 이제 6월에 가서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저 2020년 올해 거가 더 이제 3.0에서 더 안 좋아진다라고들 하는데 그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올해가 더 망가져도 사실 뭐 별로 겁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하반기 증시에서는 저 뒤쪽 2021년 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는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좋은 걸로만 계속 이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안 좋은 것만 막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 저거 좀 4월 말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자료이긴 한데 저것이 6월 달에 가서 아까 FOMC 회의처럼 어떻게 또 경제 성장률 추이가 업데이트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 세울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저기서 한국은 마이너스 1.2 갔다가 내년에 3.4 가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었거든요. 저거 예. 나올 때요. 예. 우리 것도 한번 이번에 얼마나 내년에 올라가는지 돈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우리 쪽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19라는 변동성 그리고 변수 리스크가 생기긴 했지만 그 중간을 한번 자르고 보면 네. 앞이랑 뒤는 크게 다르진 않을 수 네. 있다라는 그 기조를 한번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앞에서 나온 표도 보면 미국이 그 내년에 4.7이었는데 이머징이 8.5 그러니까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풀고 여기에 대한 통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네. 신흥국에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난주부터 이제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풀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이머징 마켓 쪽의 이 자산 지표가 별로 그렇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EMBI 지수 스프레드 지수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표를 그걸 안 가져왔는데 시간상 좀 안 가져왔는데 그 표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EMBI 지수가 이제 테드 스프레드처럼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자산 선호도로 따진다면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보다 좀 오버해서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상품 지수하고 BDI 지수까지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추가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그 맨 처음 보셨던 그 표 약간 정체하다가 네. 쭉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반영이 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6월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온기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치 장난만 하고 뭐 IMF에서 얼마 나오느냐 뭐 이런 걸로 수치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 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큰 그림에서의 강줄기는 또 짚어주셨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6월 FMC까지는 어쨌거나 시간이 남아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단도직입적으로 2000선에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지난 목금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살짝 주춤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콩에서 큰일만 안 벌어지면요. 뭐 인명 피해나 뭐 큰일이 이런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글쎄요. 그것 때문에 예. 이 얘기가 하기 약간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예. 그 재료도 한번 겪은 재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막 또 번져 나간다라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극단적인 상황이 또 연출될 이유는 서로가 미국과 중국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안 나오길 바라고 그걸 빼고 얘기를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라면 그러면은 2000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었던
코로나 지수 발생 이전의 지수대가 2,100포인트 부근이었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풋옵션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에 쭉 빠져내려온 게 풋옵션을 매도한 것이면서 이익 실현을 한 것이거든요. 빨간색 선이요. 네. 그리고 지수대는 까만색 선입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예전하고 틀립니다. 지금 저게 2019년 중반부터 계속 풋옵션 그 매매 동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까만색 선이 계속 올라와도 빨간색 선 계속 매도하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콜옵션은 탄력성 있게 지수가 상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풋옵션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별로 외국인 쪽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급락 만들 만한 투자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 사람들이 저걸 빨간색 선을 다시 위로 쳐 올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큰 폭 하락은 없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정 기간을 6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대비하면서 매수 기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사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뒤돌아선 게 아니라 그냥 간 보는 정도지 뭐 급락을 유념한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포지션 보면 점진적인 상승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콜옵션을 안 사기 때문에 급상승은 없어도 풋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표님과 마무리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들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